발표를 하게 된 리버스 딥러닝입니다. 일단 저희 팀은 이제 AI와 창작에 대한 창작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진 팀원들이 모인 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책 선정도 디지털 사회와 정부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이 책을 읽고 토의를 하면서 실장,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원, 이 파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AI 시대나 디지털 시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이 담겨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장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소수에 의한 기술 독점,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거시적이고 창작 영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창작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배워서 정보를 얻고 그를 정리해서 다양한 공동체에 퍼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만나뵌 전문가분들은 이런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창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와 토론입니다. 창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창작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을 독서로 채우고 또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웹소설, 게임 원화, 게임 기획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또 창작 파트의 전문가분들과 직접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독서 토론 파트입니다. 저희는 숭실대학교 배어들학부의 문영식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문영식 교수님께는 우리가 AI 시대에도 책을 읽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총 7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영식 교수님께서는 이제는 답보다 질문이 중요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답은 AI한테 물어보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 즉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지혜를 형성해주는 것이 바로 독서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AI 시대에도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직접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꼭 그 질문을 우리끼리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 친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설문을 만들어서 각 학급에 게시를 하였고 20일 동안 총 7명의 학생들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중 4명은 게임 기획자에게, 2명은 웹소설가에게, 1명은 웹소설가, 게임 기획자, 게임 원화가에게 공통된 질문을 남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질문들을 포함하여 각 전문가분들께 드리기 위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뵌 분은 카카오 페이지에 김춘지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계신 웹소설가였습니다. 해당 작가님의 경우는 카카오 페이지에서만 총 6개의 작품을 연재하셨고 누적 조회수 1000만을 기록하신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께는 현재 업계에선 AI의 사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현재 출판사 혹은 이제 PD들도 AI 사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PD나 그 플랫폼의 경우에는 AI를 쓰든 말든 작가가 돈만 잘 벌고 문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케이 라는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AI가 직접적으로 웹소설가를 대체하기보다는 AI로 쓴 웹소설이 완전히 파이가 분리되어서 AI 채팅과 같은 형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AI가 발전을 하다 보면 AI를 잘 다루는 소수 그리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을 다루는 작가들만이 굉장히 부상하게 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뵌 분은 현재 어떤 게임 학원에서 어떤 취업 학원에서 게임 원화 강사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강사님의 경우에는 사진 촬영과 학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조금 삼가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학원이 있는 건물과 학원이 인근에 있는 해화역을 촬영하는 것으로 대신했고요. 원화가님께서는 원화가의 역할이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을 넘어서 게임 전반, 게임 제작 전반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도와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AI를 그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토리아, 게임 회사 스토리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총괄 기획자이신 짱원 기획자님이십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대만 분이시면서 대만에 거주하고 계시기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대신 메신저 어플인 라인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짱원 기획자님께서는 현재 게임 업계의 다양한 분야에 AI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으면서 그 이유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AI를 마구 도입하다 보니 게임사 전반적으로 업계 전반에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업계의 불안감을 그대로 마침 업계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와 유연함을 유지하면서 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한 것을 웹사이트로 제작하고 웹사이트의 링크를 QR코드로 재제작하면서 해당 QR코드를 부착한 포스터를 각 학급의 교내에 부착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학급에 배치된 포스터 혹은 지금 이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 학급에 배치를 했는데 뭔가 아쉬워요. 이게 저희 팀은 학기 초부터, 그러니까 문영식 교수님을 만나뵙기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아 그래, 산출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산출물을 각 학급, 그러니까 우리 교내에만 퍼뜨리면 뭔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더 많은 청소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딱 떠오른 게 IP를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IP를 활용해서 SNS에 이런 게시물을 게시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 시기에 저희 팀이 주목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도로 자신을 인간이라 착각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한 AI를 다루는 게임 앨리시스 월드입니다. 해당 게임의 경우는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짱원 기획자님의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이렇게 저희 팀의 취지와 맞는 게임의 IP를 2차 창작물로 제작을 해서 그걸 배포하고 그렇게 SNS에 게재를 했을 때 유입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의 게시물을 더 볼 수 있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토리아 측에 근데 이제 이 게임 홈페이지나 스토리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2차 창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직접적인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리아 측에서는 저희 활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며 2차 창작을 허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라이센스 체결을 제안해 주시면서 저희는 정식적으로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이센스를 체결하면서 게임 무료 다운로드 코드를 또 마찬가지로 제공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게임 캐릭터들의 원화까지 함께 제공해 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추후 제작될 게임의 공식 자료집, 설정집까지 완성될 경우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제공받은 원화를 통해서 총 5장의 그림을 제작을 하였고 2차 창작물을 제작을 하였고 이 제작물을 게재를 하기 전에 스토리아의 대표이신 짱엉 기획자님께 직접 사전 검수를 맡았습니다. 검수 결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얼마든지 올려도 된다. 대신 앨리시스 월드라는 해시태그와 또 트위터 구 트위터 업로드할 때에는 그 게임사의 공식 계정은 스토리아만 태그를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사 측에서도 저희가 만든 2차 창작물을 공식 SNS에 게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말씀해주신 부분을 준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 공식 SNS에 게재를 할 경우에는 2026 영등포 고등학교 335 사회혁신 생각실천 프로젝트
팀 리버스 딥러닝이라는 출처를 기대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일러스트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공식 계정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검수도 받았으니 SNS에 게재를 했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SNS에 게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X, 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창작자들이 모여있는 픽시브에 저희가 그린 그림들을 모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은 단순히 2차 창작물을 게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2차 창작물을 통해서 유입을 모으고 저희의 산출물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창작물을 게시를 하고 저희의 산출물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아쉬웠어요. SNS라는 게 결국 불특정 다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 하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청소년들이 보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떠올린 것이 바로 동작 청소년센터였습니다. 동작 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장소인데요. 저희는 동작 청소년센터에 계신 정하진 청소년 지도자님께 저희의 활동과 저희가 활동해서 만든 산출물을 청소년센터 내에 게시를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센터 측에서도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센터에 포스터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SNS에 포스터 업로드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청소년 지원 사업의 홈페이지에 또 이제 공지사항이나 팝업창으로 게재 또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 자체를 인수해서 센터에 배치해 주시겠다라는 총 4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뭔가 맡기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 4명 전원이 청소년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서 저희의 산출물을 1층에 2장 그리고 지하 1층과 2층, 3층에 각각 한 장씩 총 5장을 부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만든 산출물을 또 다양한 전문가 분들이 남겨주신 지혜를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사와 협업하면서 또 청소년센터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선 도전, 즉 무언가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도전과 다른 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활동하는 연계, 또 그를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확장,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335 사회혁신 생각실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에 걸맞은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며 그것을 나누는 열린 태도를 직접적으로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양한 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느낀 팀 내부 활동의 경험, 느낀 점입니다. 우선 저희는 다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단순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요. 또 AI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AI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AI가 우리를 학습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 역시 AI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리버스 딥러닝입니다. 감사합니다.